자, 두 네, 번째로요. 제가 이제 불편함을 겪었던 부분인데요. 협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단 이런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기 일을 다 끝내고 딱 6시 땡에서 칼퇴하려는 직원에게 선배가 이제 딱 보는데 그 옆에 같은 신입 직원이 막 끙끙 매고 있는 거야. 걔는 일을 못 맞춰가지고. 그래서 선배가 이게 쓱 조언을 하는 거죠. 야, 너 일 좀 일찍 다 끝냈으면 동료 제 일 좀 도와주고 가면 안 돼? 그랬더니 MZ세대가 제가 왜요? 제일 아닌데요? 아니 일 빨리 끝내서 능력 있는 사람한테 일 더 주면 그건 조직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쏘아붙이고 간다는 겁니다. 상당히 똑똑하네. 말은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은 아니지. 근데 이제 선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협업에 관한 지시나 이런 걸 내릴 때 되게 힘들었던 게 저 어디까지가 협업이냐 뭐 이런 건데 그 사실 MZ 세대는 그런 게 있대요. 그 예전부터 그 경쟁과 팀 성과 평가라는 걸 많이 하면서 멤버 선택할 때도 실력이 부족한 사람은 포용의 대상이 아니라 철저히 배척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쟤랑 같이 하면 내가 오히려 손해 봐.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나한테 유리한 사람하고만 붙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렸을 경쟁하는 과정에서 너무 흔히 일어났기 때문에 조별 과제라든가 뭐. 그렇죠. 자사고 특내고 같이.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도 능력 없는 사람을 왜 뽑았냐는 거지 애초에. 근데 왜 그 똥을 나보고 치우라고 하냐. 예를 들면 그 나한테 능력 있다는 이유로 일을 더 시킬 거면 연봉을 올려라 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그 계산의 잣대를 그 내미는 생각은 거죠. 합리적이네요. 근데 그분이 관리자가 되었을 때 굉장히 고민이 깊어지겠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가치관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세대별로 이런 협업에 대해 바라보는 생각이 다르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크게 할 수 있는데 베이비부머 세대는 집단주의 철저하게, 그다음 X세대는 개인주의, MZ세대는 실용주의라고 합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 386세대는요. 대학교 때 나름대로 이 대학 진학률이 30% 정도밖에 안 될 때 대학을 다녔던 세대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선민의식과 어떤 책무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이 범민주화라는 속에 같은 집단의식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권익을 내세우는 것,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좀 희생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당연한 문화가 좀 많았고 개인주의가 곧 이기주의다라는 그런 의식이 좀 강한 세대라고 해요. 그리고 X세대는 조금 반발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386세대의 어떤 운동권 논리가 매우 부담스럽고 거북스러워지기 시작한 세대로서 일종의 집단주의를 전체주의적으로 좀 바라보는 그런 게 있고, X세대 리버럴이 많죠. 리버럴. 약간 다른. 맞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집단과 대의 명분을 우선시하면서 개인의 행복을 희생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매우 비합리적이고 독재적이다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민주주의 하면서 조직 운영이 매우 비민주적인 선배 세대에 매우 냉소적이라고. 내가 그 많이 겪었죠. 그래서 반권위적, 홍다르크로 활동하셨잖아요. 반권위적이고 독립적인 성격이 X세대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속으로 으쌰으쌰하면서 버티는 거야. 근데 너무 마음에는 안 들어 선배 세대들이. 그다음 MZ 세대 같은 경우는 개인주의이자 실용주의인데 철저하게 공정해야 된다는 거에 되게 민감하다고 합니다. 맞아. 근데 나는 그들이 얘기하는 공정이 정말 공정한 건가라는 또 꼰대력 바로 꼰대력인데. 자, 꼰대력 바로 그 얘기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일단 공정 그러니까 얘기 이 사람 들어보죠. 포인트는요. X세대가 방관이었던 거와 다르게 철저하게 이익으로 생각합니다. 내 이익이 침범당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가만 보지 않겠다는 자기 방어와 수호의 성격이 짙은 세대라고 합니다. 노력의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에게 매우 냉정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되는 문제에 대해 가장 불편함을 드러냈던 세대가 이 MZ 세대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정규 직원들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들어왔는데 하면서 나 얼마나 돈 많이 쓰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도 그런 문제 공정한 노력의 검증을 거쳐야 된다. 그 과정도 철저하게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협업하려고 하면서 실력이 부족한 사람,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이 커버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세대고요. 그러니까 이제 MZ 세대가 좀 관대하게 보여지지 않죠. 이제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제 정으로 뭉친 회사를 공동 운명체로 보지 않고 역할, 목적, 명확한 어떤 이합 집산할 수 있는 전략적 제휴 관계라고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장 좀 이상적으로 보는 게 누구와도 가볍게 그냥 확장력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싸.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영역에서도 가볍게 이제 어울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런 문화,
그런 문화를 가장 추구한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진짜 예전에 그 사고가 있었잖아요. PSD 안전본 관련해서. 안전본. 그러면서 이제 안전 얘기가 나오면서 직원들을 이제 임시직으로 관리하는 분들을 많이 뽑았는데 정규직화 얘기가 또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정규직화 되어서 이제 시장에 들어왔단 말이죠. 우리 음. 회사의 정규직으로. 음. 그럼 이제 원래 저희가 겪었던 뭐 공채라든가 시험이나 이런 면접이나 이런 과정들 경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느 정규직이 된 순간 거죠. 정규직이 된 거죠. 그냥. 예, 그냥. 되게 젊은 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쉽게. 그렇죠. 이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신경도 안 썼지만 사실 사람이 지내다 보면 뭐 시대 때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 다른 과정으로 해서 이렇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정규직이 됐다고 해서 제가 크게 피해 볼 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잘리는 건 아니니까. 물론 우리가 뭐 그런 임금 총액이라 인원이 많아지면 임금 상승을 하기 힘든 뭐 구조적인 문제가 있긴 해요. 근데 뭐 그런 거가 크게 와닿지 않는데 어쨌든 내부 인원이 늘어나는 거니까. 근데 이제 MZ 세대들은 저보다- 되게 민감하게 저보다 민감하죠. 더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동년배들. 그게 굉장히 부당한 처사로 생각하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 그거 먹고 지금 완전 인기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젊은 분들이 그분들끼리 따로 노조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런 부당한 거에 대해서 막 이제 활동을 하고 그러시다 그래서 아, 대단한 에너지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말을 들어보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본인은 업무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이 회사의 인재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엄청 본인만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다양한 업무 능력 있잖아요. 그렇게 뭐 예를 들면 뭐 문서 처리가 프레젠테이션 잘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되게 다른 의미에서 이 집단에 기여하고 있는 또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런 영역들의 자기 능력들이 다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자기만 희생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협업을 되게 권유하거나 지시할 때 되게 힘든 측면이 있는 거죠. 협업지 힘들죠. 심지어 이게 나아가면 회식이라든지 같이 우리 뭔가 이제 편하게 얘기해서 뭐 식사 한번 하자 뭐 이런 것까지도 일의 연장선으로 본다든지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이도 일 잘하는데 왜 쟤 때문에 내가 왜 이런 같은 잔소리를 들어야 하냐 막 이런 식의 반응이 되는 거죠. 여기 딜레마가 있네요. 그 사람 말 맞다나 진짜 일을 잘하면은 사실 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는 더 많은 경우 일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일을 못한다라는 건 나도 비슷한 입장인데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본인이 아무리 잘해도 그 누가 백업해주거나 뒷받침 안 해주면 본인이 일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뒤에서 막 청소라도 안 해주면 그 자리 더러워지거든요. 그럼 자기가 다 할 거야 그거? 아니잖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일을 해서 야근을 하거나 내 일이 아닌 걸 처리해주면 당연히 보상받아야죠. 그런 당연하지. 거를 부당한 요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이제 MZ 세대들이 철저한 이익관점, 실용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약간만 더 전략적이면 더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이익을 얻는 게 네, 중요하다면 내가 도와주지도 않을 일, 그레이존에 회색지대에 있는 일, 내 일이 아닌 거를 한 30분 더 일하면서 도와주는 게 좋죠. 도와줘가지고 그걸 전부 다 수첩에 다 적어놔야 돼요. 자기가 언제 내가 이거 누구 도와줬다 뭐 이런 거 30분 더 했다 이런 거를 자기가 다 하게 적금을 많이 들어놔야 돼요. 지금 프레임이 잘못된 게 지금 말씀하신 실용성은 굉장히 단기 투자야. 단기 투자. 약간 피해의식에 기반한 단기 투자. 이게 오늘 내가 딱 30분 더 하면 내가 손해 본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주변 사람들을 많이 빚지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이 스킬이거든요. 내 주변 사람들을 나한테 빚지게 많이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걸 다 빼먹어야 돼요. 예. 공 박사님의 전략이야. 예. 그래서 저는 막 이게 부딪히는 일 있거나 내가 손해 볼 일 있으면 아싸 합니다. 손해 봐. 그러면서 내가 엄청 손해 보고 그 사람한테 데미지를 입어줍니다. 근데 이제 저는 다 기억해 놓죠. 싹 다 기억해 놓고 다 기록해 놓고 그걸 언젠가는 써먹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엄청난 자산 축적이거든요 이게. 맞아. MZ 세대한테 이렇게 조언하고 싶죠. 엄청나게 실용적이 되라. 엄청나게 철저하게 실용적이 되라. 전략적이 되라. 네, 차라리. 엄청나게 전략적이 되면은 그리고 밑에 깔아주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조직에. 네. 조직에 밑에 깔아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 사람들이 고가 밑에 깔아줘야 내가 돋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무능한 사람 내보내려 그러면 막 붙잡아야 돼요. 아, 저 사람 있어야 된다고 막. 무능한 사람이 100명 있으면 자기가 상위 1%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무능한 사람 100명 나가면은 상위 30%밖에 안 돼요 자기가. 그래서 MZ 세대들은 철저하게 실용적이 돼야 됩니다. 저는 뭐 여기 조금 숟가락을 얹자면 네.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가장 이타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건 맞는 말이에요. 오로지 나만을 위한 사람은 내가 그렇게 요구했잖아. 다른 사람이 그걸 요구할 수 있다니까. 예, 가장 이기적인 거야. 나는 MZ 세대가 그런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요 눈앞에 보이는 30분, 눈앞에 보이는 1시간 이것 때문에 정말 크게 벌 수 있는 거를 근데 MZ 놓치고 세대들이 있다고 봐요. 왜 그걸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너무 많은 배신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 아, 있겠네요. 그럴 수 있네. 맞아요. MZ 내가 이렇게 세대는 했는데 안 도와줬다 긴 이거. 시간의 약속을 지켜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맞네. 그러니까 그때 나중에 들어줄게 이거를 계속 못 들어주는 내 거야. 노력이 빛을 발한 적이 별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부터는 2학년 되면 뭐가 나아지겠지, 3학년 때 뭐 그럴 수 해줄게, 있네. 너 뭐 이거 하면 네. 해줄게 했는데 아주 단기 약속에서 그때 딱 빼먹지 않으면 계속 자신이 기대했던 약속이 배반당해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장기 투자를 못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기반이 피해 의식에 아, 그렇죠. 있을 그게 수 쌓여져. 있고. 그래서 그 MZ 세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사회에 나왔으니 사회생활은 무조건 롱텀 경쟁이거든. 사회는 1, 2년으로 40년짜리거든.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MZ 세대가 저는 롱텀 전략을 세워라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손해 봐줘라. 대신 다 적어놔야 돼요. 계속 사실은 토론이 하나 더 있는데 네, 우리 네. 해결 방법도 얘기해야 되니까 네. 해결 방법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토론 논제 하나만 더 소개하고 그냥 넘어가면 이런 게 있었어요. 업무를 전수할 때 예전에 우리는 좀 실패하면서 부딪혀가면서 네가 좀 해봐 이런 건데 이제 MZ 세대는 그거 너무 비효율적이다. 당신이 노하우를 갖고 있으면 내가 같은 일을 두세 번 할 수 없게 노하우를 처음부터 알려줘라. 쉽게 쉽고 간단하게 일을 좀 지시해줘라. 아, 그거는 좋죠. 근데 예. 이게 사실은 너무 우리 가르쳐준 입장에서는 좀 이기적이라는 거지. 아. 내가 고생해서 얻은 노하우고 너도 너 나름의 노하우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네. 그거 자체를 비합리로 치부해 버리니까 저는 발전이 그거는 없는 거지. 조금 다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저는 노하우 싹 다 줍니다. 저도 다 줍니다. 파일도 다 줘버리고 왜냐면 내가 내 걸 싹 다 줘버리고 내 노하우가 완전히 노하우가 아닌 게 돼버려야 내가 또 공부를 하거든요. 안 그러면 내가 공부를 안 저 하더라고. 반대인데 내 거 다 줘도 그게 못 따라요. 아, 그건 또 좀 다르네요. 네. 아무튼. 네, 난 다 주거든요. 웬만하면 모든 걸 다 풀어줘요. 근데 재밌는 게 그게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소화해내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께 안 되더라고. 다 줬는데 다 알려줬는데. 근데 나는 너무 약간 얄밉고 좀 불쾌했던 게 프리라이더들 있죠. 내가 노하우를 다 줬는데 그거를 나름대로 그러니까 나처럼 흡수하지 네. 못했지만 나름대로 흡수하고 자기 거인 것처럼 아, 그런 피하라고 경우 되게 다녀. 많아요. 그런 거 많죠. 난 그게 너무 저는 속상한 그래서 제 거야. 업무 저작권이 엄청 딴 사람들 많이 갖다 쓰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그게 좋더라고. 근데 그걸 좋게 생각하시는 마인드가 대단한 것 같아. 마인드라이보단 정신승리인데 그냥 정신인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직장에서 새로운 선배는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 줘도 된다고 생각해. 다 줘야 된다고 고마움도 생각해요. 몰라. 그건 몰라요. 고마움 몰라도 상관없어. 그냥 일단 그게 이제 선배가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하고 나는 다 줘야 된다고 줄 수 있는 건 다 줘야 되는데. 내가 꼰대네. 아니면 내가 다시 빼먹어야 돼. 걔 거를. 그리고 나서 야 내가 했으면 네가 그리고 금방 나가. 돌아줘야지. 아, 밖에 나가버리는구나. 아니 퇴사해버린다. 퇴사 그러니까. 그럼 내 거 못 쓰는 거지 그 안에서는. 나가서 쓰시겠죠. 그게 어떻게 유출이 안 돼? 자기가 갖고 있는데 자료를. 아, 뭐, 캐비넷에 뭐 나쁜 넣으면 안 돼요. 이건 근데 다 내가 공유해야 돼요. 뭐 나도 해보니까 선배 거 아무리 받아도 내 걸로 소화하지 않는 이상 내 거가 안 되더라고. 쇼세님이 일을 엄청 못 해버리면 되는데. 그럼 나한테 안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 못하는 선배잖아. 자, 지금부터 나름대로 네. 간극을 좁혀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해결 방안 몇 개 좀 알려드리고 마무리해 볼게요. 자, 오늘 문제 해결합니다. 네, 우리가. 이명균 작가의 나는 그냥 꼰대로 살기로 했다라는 네.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사실은 굉장히 꼰대를 좀 감싸안아주는 아, 그런 면에서 그래야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MZ 세대 분들은 이거를 읽지 않기를 권합니다. 왜냐면 오히려 열이 받을 수가 있어.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조금 이건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일머리가 좀 있으면 서로 좀 갈등을 줄일 수 있겠다. 우리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 이 딱 일머리의 기술들을 탑재를 하자 이런 건데 첫 번째가 최소한 이 세 개를 그 선배나 후배가 이거를 공유하고 있으면 실수라든지 감정 싸움이 있을 수 없다는 게 첫 번째가 애초에 이 일의 목적을 분명하게 서로 공유하고 두 번째 최종 아웃풋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가져와야 되는지까지 다 얘기를 이건 해주고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보고 일자와 최고 보고자까지도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중간 보고를 반드시 하고 이 사람이 이거를 일을 넘길 때는 결론부터 얘기를 해라. 그래서 이게 서로 공유가 된 상태에서 일이 진행이 되면 MZ세대 입장에서는 되게 합리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선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쓸데없는 말들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선배들이 잘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잘 그러니까 못해요. 옛날 방식대로 일하니까 문제인데 MZ 세대는 기간과 일의 결과를 어떻게 원하는지를 정확히 명확해야 돼요. 생각해 주는 게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친구들이나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이제 어려운 거 본인이 이제 그 후배 입장에서 선배에게 조금 되게 불만이 많았던 게 위임에 대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믿어준다고 하면서 위임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많이 그렇죠. 하는데 김성남 작가의 아직 꼰대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에서 그 선배가 상사가 알아서 하라고 하기 전에 생각해봐야 할 것들에 대해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직원들을 제대로 믿어주고 권한 위임을 제발 해라. 이 얘기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공감이 많이 갔어요. 불만을 가진 친구들도 그거예요. 이래라 저래 말을 하면서도 다 자기가 권한 틀어주고 있다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내가 아이디어를 내도 다 안 된다 그러고 믿어주지도 않고 지원도 안 해주고 그럴 거면서 나한테 왜 일을 쓸데없게 맡기냐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첫 선배들 그런 경우 번째로 많습니다. 이 사람 얘기하는 게 사람이 적합한 사람, 그 업무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에게 일단 위임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게 일단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관리자 자신이 그 위임을 하는 사람 자신이 업무를 알고 시키라는 거예요. 모르고 시키면서 나중에 이 결과 받고 내가 뭐 이런 건지 몰랐다라든지 이제 뭐 뒤늦게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게 없게끔 본인도 어느 정도 업무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권한을 줄 때는 확실하게 줘라. 말로만 준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동기부여 효과가 가장 큰 게, 그리고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게 통으로 위임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처음부터 통으로 위임하기에는 그 직원이 좀 경력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작은 단위 업무부터 위임을 하되 감당할 수 있는 위임을 줘서 실패 경험이 최소한 없도록. 감당할 수 없는 위임을 해. 실패 경험을 막 줘버리면 이제부터 선생님 그러면 말씀 잘 지나친 듣겠습니다. 좌절감으로 퇴사로 이어질 수 알겠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목표 수립을 스스로 하도록 하라고 해요. 그래서 목표를 스스로 정할 때 가장 본인이 동기부여가 된다고 맞아요. 하고, 그 다음에 권한을 줬으면 거기에 필요한 자원이나 지식이나 노하우를 충분히 지원해라. 지원 제공을 안 하면서 뭐 알아서 해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맡겼으면 중간에 불필요한 간섭 하지 마라. 잦은 보고 요구하지 말아라. 그렇죠. 어떻게 체크할지 미리 그냥 서로 합의를 해놓으면 그렇죠. 되겠죠. 중간 보고는 받되.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그래서 나와 다른 방식으로 중간에 업무 진행을 하더라도 일단 지켜보고 믿어줘라. 그래서 제발 줬던 권한 이유 없이 빼앗지 마라. 그러면 더 의존적인 상태나 자존감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처가 남는다. 그리고 위임한 업무를 어쨌든 마쳤으면 고맙다, 감사편, 잘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을 잘했다라고 정확하게 평가해주고 인정을 해줘라. 그리고 팀 전체 차원에서 업무가 잘 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조율은 늘 해야 한다. 먼저 다가가는 그런 태도도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두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MZ세대에게 다가가는 게 이제 되게 권한은 없으면서 하라는 게 많으니까 짜증나서 그러는 걸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죠. 이런 생각도 조금 이해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MZ세대가 되게 불안감을 많이 느껴서 그런 게 크대요. 저 때보다 확실히 고용 불안도 더 컸던 것 같고, 요즘에 이제 이직을 많이 고민하는 이유도 그만큼 불안해서가 아닐까. 왜 그런 말 유행했었잖아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막 그러면서 뭐 우리나라 뭐 헬조선이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자조적이고 스스로에 대한 어떤 큰 기대가 없는 이러한 친구들이 불안과 우울을 많이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는 용어를 구글에서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심리적 안정감. 네, 그래서 팀원 간의 좀 상호 의존성이 높은 편이고 서로 역할 구분이 명확하고 각자 개개인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생각을 들게 하면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안전하다, 내가 심리적으로 이 직업을 통해서 미래를 보장받는다, 이런 안전성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네.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그 책에서 이제 참고를 했고요. 김성남 작가의 책입니다. 제가 90년대 직원이 하는 말을 들려드리면 이 마음속 진짜 생각의 의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를 한번 반응해주세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난 눈을 봐야 알 수 있는데. 관심법이야? 첫 번째, 팀장님 바쁘십니까? 약간 진지하고 되게 어두운 목소리로 말했어. 그렇지, 항상 그렇게 시작해. 그럼 보통 감정 못 읽으면 바빠 이런데요. 바쁘지. 무슨 의미일까? 팀장님 그만두겠다는 바쁘십니까? 의미 같은데요. 맞아요. 그만두겠다는 의미 같아요. 네, 바쁘십니까? 그만두겠다는 직원들이 항상 그렇게 먼저 말하더라고. 이게 딱문 열면서 지금 바쁘십니까? 왜냐면 그 정도 일이 아니면 팀장한테 네. 먼저 말 걸 일이 잘 없어요. 슬프다. 아니면 뭐 이렇게 물어보려고 한다거나 그럴 때는 그렇게 예의를 안 갖추죠. 그다음에 왜 나는 맨날 이걸 맞춘 게 문열 때 놀랍다. 바빠요? 요거는 톤이 밝잖아요. 일단 그렇구나. 기본적으로. 어둡게. 네. 어둡게. 자, 두 번째, 90년대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퇴근 10분 전이라는 시간이 중요해요. 퇴근 10분 그렇죠. 전. 팀장님 출출하지 않으세요? 어떤 의미일까요? 밥 출출하지 사달라는 않으세요? 거? 아니죠. 그 혹시라도 밥 먹고 가자고 할까봐 그 간식 같은 거 사다 주고 자기 나가려고 그러나? 비슷해. 그러면 출출하지 않으세요? 퇴근 10분 전에. 그 겪어본 적이 그러니까 없어. 배고프니까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집에. 맞습니다. 네. 퇴근하실지 안 하실지를 체크한 다음에 그렇죠. 자기는 가야겠다는 얘기를 그냥 의사 어필을, 표현하는 거죠. 나 이제 거예요. 가- 집에 나 갈 갈래. 시간이다 네. 이 말이죠. 출출하지 않으세요? 이건 좀 쉽다. 요즘 홍삼 입에 달고 살아요. 나 이제 일만 해서 피곤하다. 이거. 맞습니다. 맞아요. 나 이건 피곤해. 쉽죠. 너무 일이 많다. 일이 많다. 이런 얘기고. 이 일 언제까지 끝내면 되나요? 이 일을 언제까지 끝내면 되나요? 네. 오늘 못 물어보는 끝내겠다는 거예요? 얘기 같은데? 아니죠. 그 지금 물어본 이제 거야. 늦어지- 언제까지 끝내면 되나요? 늦어질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이 일 언제까지 끝내면 되나요? 일을 걱정. 받았을 때. 일을 주자마자 어, 일 어. 언제까지 끝나면 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지금 바쁜 일이 있다 이 말인 것 같은데. 네. 야근이 싫다라는 뜻이래요. 그건 야근 최대한 안 하려고 끝낼 시간을 그 두 데이트를 자기가 정해야 되니까. 가늠하는 거래요. 네, 두 데이트를 정해야 된다 이 그, 뜻이네. 그야말로 진짜 언제까지 끝날지 물어보는 거네. 말 그대로 그래야 오늘- 자기가 두 오늘 정도 데이트를 잡죠. 끝내야지.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뭐. 아 오늘 저는 점심 건너뛰려고요. 너랑 먹기 싫다 이야기. 근데 그걸 매일 할 수는 없잖아. 너랑 먹느니 굶겠다. 그 말이에요. 아니, 우리 대표님 지날 때. 내가 우리 대표한테 예. 맨날 그러거든요. 점심 저 어떻게? 제가 점심 제가 오늘 그냥 점심 안 먹으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다 보면은 오늘 도시락 먹어요 등등 많이 있어요. 아니면 요즘에 다이어트 중이라 다 있습니다. 다 그 사람하고 먹기 싫어서 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MZ 세대도 나름의 고충이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힘들게 들면서 퇴근길 1분 명상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사실은 불편한 지점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MZ 세대를 이해하려고 나름 이제 노력을 해본 건데 네. MZ 세대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되게 꼰대적인 마무리긴 한데 영화 은교의 대사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네. 너희들의 젊음이 너희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건 당연한 거고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한다고 무조건 꼰대라고 낙인 찍지 말고 서로 조금 이해해주고 마음을 열어주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미래 신세대들에겐 꼰대들인 게 아닌가. 그렇죠. 다 잠정적 건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 좀 이해하고 살자. 아무튼 쇼세님 같은 직원이 있는 상사는 참 좋겠네요. 제가 그래서 상사분들 그렇게 좋아하죠. 아이가 일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직원들이 저를 싫어하고 상사들이 네. 저를 좋아해서. 음.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이번 방송에 조금 공감하신 부분이 있었으면 네.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